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마침 오늘 PD 수첩 주제가 부동산이기도 해서 열심히 잘 보고 우리 고양이랑 조금 놀다가 이제 또 토론회 준비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토론 자료가 도착해서 이제 이 발제문을 다 읽고 토론문을 작성해야 되는 순서가 됐습니다. 토론회 하러 국회 가는데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회관은 어디인가요? 저기 안내도가 있는데 저기가 의원회관이네요. 가실까요? 먼저 아까 의원님이 토론할 때 꼭 말씀해달라고 하셨던 부분부터 답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기본소득의 실현에 앞서서 전 세대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한꺼번에 하지 못한다면 재산을 조금 분류하거나 혹은 연령을 제한을 두거나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기본소득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 경제 시스템이 분명히 고장났고 이것을 위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할 것들을 아주 소수만 독점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것을 모두가 나누는 것이 기본소득의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닿기 위해서 어떻게 기본소득이 설계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가장 큰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후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녹색당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후위기 자체를 없애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 중심에서 탈탄소 경제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반면에 지금 기업이 탄소 배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폐지가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모든 개인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게 하는 동기부여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기후위기의 시대에 기본소득이 제안하는 바는 탄소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나누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2017년에 한국이 배출한 탄소 배출량만 해도 7억 900만 톤 정도라고 하면서 기후악강국가라는 오명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기본소득당은 탄소 배출량 1톤당
10만 원 정도의 탄소세를 걷어서 이 모든 것들을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모든 국민들이 한편으로 나도 탄소 배출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를 갖는 것이 아닐까라는 문제의식이 한 가지가 있고요. 기업에게 깎아줬던 모든 에너지 사용에 대한 혜택을 없애면 탄소세를 훨씬 더 많이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업에서도 다른 에너지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린 뉴딜 관련해서 제안해 주셨는데 여기 관련해서는 좀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많은 지원을 했었는데 그것의 혜택을 지금 국민들이 받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그린 뉴딜의 로드맵이 굉장히 좀 촘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고요. 뉴딜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것인데 그랬을 때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일자리라고 하면 어떤 일자리가 있을까? 제가 생각한 것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핵발전소가 가진 위험성은 모두가 알고 있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없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인 이 공감대가 더 넓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 핵발전소를 없애는 작업을 하는 직업을 늘릴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하기에는 또 너무 위험한 것 아닌가 라는 고민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그린 뉴딜의 구체적인 일자리의 상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에 대해서도 앞으로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당에서 세대 불평등 이야기 하시면서 지역구를 중심으로 최저 주거 기준에 대한 말씀 잘 해주셨고 저도 엄청 공감하는데요. 저는 주택 보급률이 지금 100%가 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주택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꼭 짚어야만 이 지옥고와 같은 주거 형태를 굳이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상황이지만 이 다주택자의 주택을 어떻게 무주택자들이 나눠 가질 것인가 혹은 집을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빌려 쓰는 대상이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래당에서 언급해 주신 정치 세대 교체가 필요한 이유 너무너무 공감을 합니다. 특히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을 87년 헌법에서 만들었는데 이 토지 공개념 헌법 만든 세대가 사실상 이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87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IMF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안과 경쟁을 시대 정신처럼 경험을 하고 있는 세대고 이 시대를 지금 해석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 관점이 굉장히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아주 눈에 보이는 독재라는 적이 있었다면 이제는 모두를 적으로 돌리고 각자 도생해라 라고 이 사회가 강요하는 것을 지금 이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공존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 청년 정치인들이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세대 교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산 불평등 관련해서 모두 이렇게 부동산 정책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집값이 오르는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 가격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값은 보통 생각을 해보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집값이 떨어져야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는 것은 그 도시 혹은 그 지역이 재개발될 거다. 다른 개발 계획이 있다라는 방식으로 땅값을 올려서 집값을 올리는 방식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땅값을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한 세제 개편이 아주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지와 관련한 세제 개편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도 한데요. 그럴 때는 이 세금을 내는 쪽과 이 혜택을 받는 쪽이 같아야지만 국민들이 더 많이 지지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바는 토지 보유세를 제대로 걷자라는 건데요. 각종 세금 혜택으로 깎아주기 바빴던 종합부동산세를 아예 폐지하고 토지 보유세를 걷자는 것인데
토지 가격의 1.5%를 토지 보유세로 걷어서 그것을 또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것이 토지 공개념을 제대로 실현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세입자 권리 확대하는 사업을 또 열심히 하면서 임대소득의 15% 정도를 시민세로 걷어서 이 기본소득으로 하는 방안을 해야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면서 이 토지가 더 이상 투기 대상이 아닌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대안을 고민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신없을 때 찍어볼까? 찍고 있어. 와요? 동영상이에요. 아 그래요? 사진 동영상이에요. 자, 토론회 무사히 마쳤습니다. 와, 수고 많으셨어요.